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저기 산림 기사나 산림 산업 기사 실기 과정이죠. 네, 실기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필기 다 이제 합격하셨는데 발표가 9월 1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9월 1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실기 접수가 9월 1일부터죠. 9월 1일부터 9월 5일부터입니까? 9월 5일부터 며칠까지죠? 9월 아마 8일까지 5, 6, 7, 8 4일간 하네요. 4일간 하실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이 실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는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 필답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답형. 필답형이 뭐냐면 이제 주관식으로 적는 거고, 두 번째는 작업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업형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 조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경영계획서 작성하는 이 두 가지, 필답형하고 작업형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필답형도 과목이 있겠죠. 과목은 첫 번째가 임업, 경영학. 필기 때 공부하셨죠. 임업 경영하고, 두 번째로 임도 공학, 세 번째로 사방 공학, 네 번째로 임업 기계. 보통 이 네 과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 때 없는 과목이 조림학하고 보호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까다로웠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요. 그리고 요 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임업기계 요 네 가지. 여기에 이제 경영학 중에서 여기 뭐 포함되니까 휴양학까지 포함됩니다. 휴양까지 해서 총 네 과목이 이제 시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사 보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산업 기사 보신 분들하고 조금 이제 틀려요. 이 기사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제 경영계획서, 앞에 이제 살림서 살림, 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나무 이름 알아맞히기에는 이거를 보통 하층식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5개 갖다 놓고 그 나무 이름 알아맞히는 거, 하층식생. 그럼 세 번째로 구두질문. 이렇게 나눠지고, 산업기사도 이제 비슷해요. 이것도 산림, 경영, 계획서. 근데 이거는 다 작성하는 게 않고, 여기 보시면 제적, 조서, 야장까지만 작성을 합니다.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건데 일단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이제 수업 진행을. 그러니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경영계획도, 그 다음에 경영계획 세부 내용 그런 거 다 작성하는데, 산업기사는 그런 걸 작성하지 않고 이제 제적, 조서, 야장까지만 작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사도 이제 하층식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두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미래목하고 제거목, 선목. 선목이라는 건 이제 장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필답형하고 작업형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답형을 잘 보면 이걸 좀 이제 못 봐도 합격할 수 있고, 또 요거를 좀 못 보면 작업형을 이제 잘 보가지고 합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요 작업형 점수를 이제 많이 안 줍니다. 반 이상을 맞춰야 된단 말이잖아요. 반 이상을 맞아야 그래도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점 이상 맞으면 이제 합격한 거고,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기사, 산림 기사, 이게 이제 자격증을 좀 많이 푼 것 같아요.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좀 인원수를 조정하려면 결국은 요 작업형 점수를 많이 조절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낮추거나 전체적으로 높이거나 해가지고 인원수를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한 요 정도.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차피 이제 학원에 다닌 이유도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 다닌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필답형 같은 경우에서는 반 이상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필답 과목에서도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제일 잘 나오더라고. 요게 별 3개. 임업 경영학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리는 교재에 보면 기출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앞 페이지에 연도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임업경영학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임업경영학. 두 번째로 뭐가 많이 나오냐? 임도공학. 임도공학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업경영하고 임도공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2차에서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정확히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공학은 임업비교는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비중이 없고, 이거를 뭐 퍼센트로 따지다 보면 이제 뭐 항상 좀 틀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이게 35%, 요것도 한 35%, 요걸 한 30 좀 적으니까 한 32% 해볼까요? 그러면 67이잖아요. 거의 한 70%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기에 한 15%, 그러면 60, 70, 82, 82니까 여기가 18%하고 이게 15% 할게요. 네.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 안 된다? 임업경영학, 임도, 사방, 임업기계 순서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예, 중요도 순서. 그럼 공부를 하시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이 너무 많잖아요.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머리가. 그러면은 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긴 문제가 있어. 막 답이 막 몇 줄짜리, 그거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이런 문제구나. 예를 들면 뭐 사방댐에서 사방댐 중력댐의 안정조건 4가지를 뭐 쓰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4가지는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그 세부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적기만 하면 그렇게 맞다고 해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긴 문제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단답형으로 나온 문제는 정확히 외워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주시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공부에 하면서 중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어가 키포인트가 뭐냐. 키포인트가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 뭐라고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제가 하나 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일단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출문제가 보통 한 8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80% 정도 기출문제가 나와요. 근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2006년 아니 2009년부터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물론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모아놓은 게 있긴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빼버렸는데, 혹시 그 나머지 기출문제는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아시죠?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기출문제는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고 보는 분들이 한 1000명 보더라고. 보통 1000명 보는데 거기서 다 알아요.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쓰는데 여러분들이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쓰는 문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필기 같은 경우는 4개에서 고르기 때문에 몰라도 좀 많이 본 거 찍으면 맞을 수가 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머리에 맴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쓰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그 기출문제에다가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다가 답을 적어보는 게 제일 그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이 없는 기출문제도 홈페이지에 내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외우고 어느 정도 외웠다 생각하시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서 갖다가 답을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맞으면 게 사람이 한번 적으면 그게 외워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외워지는데, 틀리는 거 있죠. 틀리면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도 항상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린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아셨죠? 한 2주 남겨놓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핵심 요약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한 3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게 30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각 과목별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빈도가 많은 거를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요약해 놓는다고 요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이제 합격이죠. 근데 잘 안 외워지는가 그러는데, 그래서 요 기출 문제하고 핵심 요약 정리 요 두 개만 외우면 이거 이제 100% 합격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요 두 개만 암기하면 40점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암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두 개. 두 개 암기해도 문제가 이게 40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는 또 계산 문제가 변수예요. 이제 보통 그 계산 문제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문제가 나옵니다. 3문제. 각각 몇 점이냐면 3점씩 해서 3문제. 그러면은 50점에 9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공식도 마찬가지로 교재 제일 앞에 제가 아마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죠? 교재 제일 앞에 있죠? 네. 한 거는 3페이지 정도 될 건데 요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2차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물론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떨어지신 분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이 떨어지는데 뭐 많은 점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1점, 2점, 3점, 4점 막 이런 순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문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계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공식만 알고 대입해서 풀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요약 정리하고 계산 문제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적은 수첩에다가 적어 다니면서 항상 수시로 보면서 시험 끝날 때까지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요약 정리를 한번 제가 그 전에를 좀 이렇게 조그만하게 수첩 모양으로 이렇게 제본해서 했는데 너무 글씨가 적어서 그러는데 한번 이번에는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목사님 조그만하게 이렇게 수첩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제가 그 수첩을 좀 드릴게요. 여기다가 적으셔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요.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핵심 요약 정리, 계산 문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충분히 그 30점, 35점, 40점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최고 점수가 이거 48점 맞으신 분이 계셔요. 48점. 3문제 틀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봐도 너무 독하게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작업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작업형 교육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산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까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 지산 파출소 아십니까? 지산 파출소. 지산 파출소로 오셔야 돼요. 9시까지. 지산 파출소. 지산 유원지 가는 길에 그 파출소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주소는 그 좀 이따가 알려드리는 거 할게요. 지산 파출소로 9시 오시면 거기에 조금 걸어서 올라가면 저희가 좀 실습할 때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이 작업형 교육을 또 하겠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말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요 필답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근데 평일반 같은 경우는 월, 화, 목은 필답 강의를 하고 토요일은 또 같이 저녁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못 하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은 같이 평일반 하고 월, 화, 목 아무래도 더 많이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학원에 많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많이 오네 안 오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더 많이 머릿속에 넣냐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무튼 주말반 같은 경우는 그 필답을 가르치는 기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제 요약식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작업형 같은 경우는 이거에다 말했지. 작업형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할 겁니다. 하루는 현장 조사하고 그 다음 날은 작성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은 현장 조사하고 그 다음은 작성하는 거 하면 그럼 끝나요 딱. 네. 그래서 이 작업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경영계획서 작성한 것은 한두 번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보면 이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작업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될 게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왜 요 두 가지가 요것도 이제 쉬워요. 요것도 쉬우니까. 왜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점수를 원래 이게 5점만 줬어요. 5점. 구두 질문도 원래 5점만 줬는데 요거를 각각 10점으로 이렇게 올려봤어요. 10점으로. 그래서 요 하층 식생하고 구두 질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업형 교육에서는. 그래서 이 하층 식생은 그 여러분들 그 작업형 교재 보면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100문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작업형 교재에 있어요. 나무 이름. 진안 위주로, 진안 위주입니다. 진안. 여기 계신 분들은 진안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안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나무 이름 그 100개를 넣어놨어요. 그 100개를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좀 자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10점. 그러니까 보통 한두 개는 맞히시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한두 개는 맞춰야 아까 몇 점? 이 나무 이름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장에 보면 5개를 갖다 놔요. 피트병에다가 여기다가 흙을 채워놓고 이파리하고 가지마 이렇게 갖다 놔요. 5개를. 네, 5개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 나무 이름은 이게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좀 보셔야 돼요. 꾸준히 보시고 또 이제 그 사진으로만 봐서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무 이름은. 그래서 저희 뭐 현장 조사로 갈 때 거기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진으로도 보고 네, 현장에서도 보고 주변에 돌아다니면 무슨 나무가 있다 그러면 유심히 보셔가지고 뭔 나무인가 좀 특징을 좀 파악하시고 네. 그렇게 좀 꾸준히 이거는 하셔야 돼요. 하층식생은 하루 이틀 이렇게 벼락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꾸준히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두 질문은 뭐냐면 그 작업형 교재 보면 구두 질문도 이렇게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구두 질문 리스트 해가지고 한두 페이지인가 이렇게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구두 질문도 마찬가지로. 예. 구두 질문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구두 질문은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구두 질문은 누가 채점을 하다 보면 이 감독이 채점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진안에 있는 기능인 훈련원의 교육관이나 아니면 대학원생 아니면 뭐 기술사 이런 분들이 와서 채점을 해줘요. 근데 이 구두 질문도 이제 요령인데 이제 나중에 뭐 작업형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절대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좋은 적점이 안 나와요. 단답형으로. 이게 말은 단답형으로 물어보는데 답변할 때는 굉장히 길게 하셔야 돼. 길게.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하층 식생하고 구두 질문
요 두 가지. 이거는 이제 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그 35점 이상을 맞아가지고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뭐 가서 하시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합격하는데 크게 뭐 지장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그 아까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는 그 필답하는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저희 그 보통 항상 그 접수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봐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필기는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필기는 50% 되는데 이 2차 같은 경우는 한 보통 80%가 합격을 하셔요. 여기에 10명 오시면 거의 이제 8명은 합격하시고 2명이 떨어지셔요. 근데 그 이제 학원까지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라 다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 떨어지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오히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떨어지시더라고. 뭐 직장 다니고 뭐 하고 굉장히 오히려 바쁘신 분들은 합격을 하셔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떨어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간 활용을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한 앞으로 그 시험이 8월 20일인가? (10월) 언제지?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아, 10월 9일부터요? 그러면 10월 9일 날 2차를 볼 거야, 아마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 요 필답형을 보고 그 후 2주 동안 요 작업형을 봅니다. 2주 동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이제 그 노하우인데 9월 5일부터 이제 접수 시작하면 이제 필답형하고 작업형 장소 그 두 가지 장소를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필답형은 광주에서 보시니까 뭐 공업고, 광주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시고 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작업형을. 그러니까 간혹 접수가 안 된다고 전화 오신 분이 있는데 이 작업형 장소까지 선택을 하셔야 접수가 돼요. 강릉, 양산, 진안 요 세 군데. 근데 저희 전라도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진안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강릉이 뭐 제일 쉽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뭐 인터넷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크게 뭐 어렵진 않고 똑같기 때문에 진안으로 해 주시는데 가능하면 이 필답 시험을 보고 2주나 있으니까 좀 뒤쪽으로 해 놓은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9월 5일부터 하면 앞에서부터 열려요. 10월 9, 8 앞에서부터 차면 이제 뒤에 계속 차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루 지나서나 접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뒤쪽으로 이렇게 작업형 네, 시험 보는 기간 좀 뒤쪽에서 보시더라고 보통. 가끔씩 이게 다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너 지금 시험 보여야 되는데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한 9월 6일에나 접수하면 조금 요 작업형 시험 보는 기간이 좀 뒤쪽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무래도 제일 첫날 보는 것보다 하루 이틀 후에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네. 일단 뭐 제가 얘기할 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질문 사항? 몇 시에 시작합니까? 지나 작업.
오전 오후로 봐요. 오전 타임, 오후 타임. 그러니까 오전에는 9시까지 가야 되고 오후는 아마 1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오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진안까지 자동차로. 또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이 그 첫날인데 그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지금부터 10월 9일이면 오늘이 8월, 그러니까 약 2달 좀 못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추석이 있는데 그 추석 기간에는 저희가 쉽니다. 추석 기간 연휴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그럼 저희가 한 5주인가 6주 할 거예요. 그거 빼고. 오늘이 1조, 2조, 3조, 4조, 5주 하자는 5주 하네요. 5주. 제일 마지막 대주는 이제 시험 보니까 안 하고 한 5주 정도 하는데, 그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저도 뭐 공부를 좀 하는데 그 단타에 집중해서 보고 끝내본 게 제일 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부터 집중해서 공부하고 빨리 공부하고 합격하고 취업을 해야지. 이게 계속 미뤄지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바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또 가족 또 친구 모임 많이 있을 건데, 가능하면 그런 거를 조금 한 달 반 남아서 한 달 반 동안 조금 밀어넣고 빨리 합격하고 치워버리는 게 낫지, 계속 이게 질질 끌려보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필기 합격했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또 내년에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평균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면 합격하셔요.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지금 오늘부터 3시간씩 무조건 공부하면 합격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은 공부한다 마음을 먹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눈으로 외우는 거는 이건 좀 이제 그 피하셔야 되고, 이 쓰는 문제잖아요.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려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제가 수업을 진도를 나가잖아요. 수업 진도를 나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빈칸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나가면 집에 가셔서 그걸 꼭 풀어보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적혀 있고 보면 그게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2차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데 잘 안 써져요. 2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문제가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빈칸에 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2차는.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00% 합격할 때도 있었어요. 딱 2번. 그때는 뭐 사람 수가 별로 안 됐는데 100% 합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오신 분들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100% 합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험 문제가 까다롭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은 기간 동안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합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합격하면 그 주변에 또 학원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